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주가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2월 크리스마스 기간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콜롬비아대에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었죠. 의대의 데이비드 호가 이끌고 있는 연구팀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백신으로 막을 수 없다. 2차도 3차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그렇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저는 사실 이게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 라는 생각을 어저께 그 아침 시황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그거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냐?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입원 위험이 낮아. 그러니까 뭐 감기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는 관심 없고요. 그 백신은 다른 코로나에 맞으면 되는 거고, 오미크론 새로 변이는 그냥 뭐 감기 같은 거고 입원 별로 없으니까 치명적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미국 시장은 그런 식의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데 시장은 뭐 전반적인 주식 전망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다. 뭐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만 산타랠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지막 잔치를 하는 과정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미국만 따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이 시장에 참 아무것도 아니게 끝나는 거. 하긴 뭐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한번 급락을 하고 작년 3월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변이는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외거든요. 악재라는 것은 항상 시장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유동성으로 주가를 날려버렸듯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주가가 밀려야 된다라고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른 악재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악재는 오히려 유동성을 유지해주는 구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상 쪽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간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 내년 3월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는 내일 3월, 4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상 시점까지는 나름대로 시장 선방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일부러 고점에서 물량을 털기 위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경우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슈로는 그 하나밖에 지금 볼 수가 없다. 결국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른 시장, 유동성의 회수로 인해서 내려간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우가 0.98%, 나스닥 1.39% 정도 상승의 모습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뭐 그냥 이전 고점까지 거의 요 고점을 돌파했고 요 고점을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됐죠. 그렇지만 일단 뭐 요 고점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채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차트죠. 쌍바닥 차트의 가운데 봉우리를 돌파해서 굉장히 좋은 차트처럼 보이죠. 근데 후엑스팬 이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죠. 좀 옆으로 더 기울었어야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조금 나스닥이 힘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 다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전에 유동성 파티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좀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미 연준 내년에 4번, 최대 4번 금리 인상 얘기하는데요. 내년 3월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3, 6, 9, 12 4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4번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폭도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 무협지에서 보면 신공이라는 게 있어요. 무술 신공. 그 신공 중에서 예상 부합 신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든 게 예상 시그널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뭐 불확실성 제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고 생산자 물가가 낮아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거린다는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 닦아내고 하늘이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연준이 큰 실패를, 아마 연준 역사에서 가장 큰 실패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과거 연준 의장들은요, 인플레이션에 엄청 민감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옐런 그린스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다? 바로 금리 인상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표가 도움이 된다? 바로 금리 인하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조정을 엄청 잘해서 옐런 그린스퍼니 역대 연준 의장을 가장 오래 했습니다. 20년 연준 의장을 했어요. 근데 다른 연준 의장들은요, 자네들은 4년, 요번 제롬 파웰 8년 됐죠. 벤 버냉키도 8년 했나요? 4년 했나요? 8년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오래 안 했어요. 그 전에 그린스펀이 20년을 했어요. 근데 그린스펀은 정확하게 지표를 계산해냈고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을 정말 잘했어요. 역사 이래 가장 잘했던 연준 의장.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연준 의장들은요, 일면도 한쪽밖에 안 봐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한쪽. 장중 금리 인상을 잠깐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제로 금리니까요.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인하를 약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좀 그럴싸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2번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 내리고 다시 2번 올리고 또 한 번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운영의 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절대 그러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6.8%. 근데 연준이 지금 시간 끌게 하고 있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얻을 게 뭘지, 뭐 다음 1월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4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거, 이거는 무시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연준 역사에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시장이 한 번쯤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데이트처럼 아니다 기다 하다가 시장 무너지는 그런 상황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피 3000 박스피 지수. 어저께 코스피가요 3000 살짝 이탈해서 끝났어요. 오늘 미국장 올라왔으니까 또 상승 출발하겠죠. 오늘 상승 출발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미국장 우리나라는 차이를 좀 두셔야 돼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안 했고 우리는 금리 인상을 2번 했다라는 거. 미국은 금리 인상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예상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상이 1월에 가능성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 금리 인하를 살짝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좀 완화시키다가 다시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시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죠. 기울어도 크게 기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보다 한 번 더 빨리 진행하고 약간 0.75 정도의 갭을 두고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항상 2%대의 금리 있을 때 우리나라 3.4%에서 3.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0.75에서 1% 정도 차이를 벌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벌리다 보면 우리나라가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박스피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지, 박스피로 해서 뭐 새로운 상승 뭐 이런 걸 따져보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장 초반은 거의 비슷하게 흐를지 모르겠지만, 상승 분위기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이 열리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